2016 20대 총선 후보들의 정책 대담. 오늘은 순천시 선거구 후보들의 핵심 정책 공약을 점검했습니다. 여수시 을 선거구에서는 현역 의원에 대항하는 후보 단일화 제안을 놓고 역제안과 거부로 이어지는 논쟁이 이어졌습니다. 순천시 선거구에서는 더민주의 야권 연대 제안을 민중연합당이 거절했습니다. 선거를 앞두고 각 정당에서 지역 공약을 잇따라 내놓고 있습니다. 하지만 상당수 공약이 새롭지도 않고 차별성도 없다는 지적입니다. 광양의 아울렛 공사 중단 상황이 길어지고 있습니다. 시민단체와의 소송이 지연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20대 총선을 앞두고 각 지역 후보들의 주요 정책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세 번째 순서로 순천시 선거구 출마 후보들의 핵심 공약을 정리했습니다. 김주희 기자입니다. 새누리당 이정현 후보는 순천의 의과대학과 부속병원을 성공적으로 유치하고 현재 진행 중인 굵직한 지역 현안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힘을 실어달라고 강조했습니다. 우리 순천의 대변화와 변혁을 이끌 수 있는 많은 계획들을 가지고 있고 또 추진을 해오고 있는 만큼 그런 일들을 꼭 제 손으로 마무리 짓고 싶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노광규 후보는 대기업에 집중된 왜곡된 경제 구조를 바로잡고 생태 기반 산업 구조 개편과 함께 지역 청년 일자리 창출 등 경제 활성화 공약들을 제시했습니다. 저는 순천에 지금 자아몰드라든가 이런 것들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아마 100만 정도 순천을 찾게 되면 순천 도심의 경제는 완전히 달라질 겁니다. 국민의당 구일승 후보는 원도심 활성화 대책과 함께 생태와 산업이 조화를 이루면서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는 구체적인 구상을 밝혔습니다. 순천 경제 포럼을 시장과 국회의원이 참여하고 지역의 경제단체들이 다 모여서 중지를 모으는 협의체를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 최용준 후보는 상업도시로의 도약을 위해 새로운 미래 먹거리를 창출하고 청년 일자리를 만들어내는데 모든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우리 순천 지역에 청년 인구가 약 7만 정도 되는데요. 1만 명의 청년 보부상을 양성하겠다라는 어떤 그런 공약을 가지고 있습니다. 민중연합당의 정호균 후보는 재벌 기득권 정치를 서민 정치로 세우고 노동자 복지 증진, 농가소득 안정 대책을 핵심 공약으로 내놨습니다. 우리 농민들께 월 20만 원 농민수당을 지급하여 보답하겠습니다. 기초농산물 국가가 수매해서 농민들 농산물 가격 보장하겠습니다. 무소속 박상욱 후보는 누리과정 예산을 전액 국가가 지원하고 저출산 해소, 노인 복지 향상을 위한 대책을 내놨습니다. 자식들과 국가를 위해서 노력하신 어르신들을 위해서 기초노령임금을 40만 원으로 인상해야 할 것이며 저는 그 일에 앞장서겠습니다. 또 순천시 선거구에 출마한 6명의 후보들은 지역의 주요 현안인 도시연합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각각의 구체화 방안들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호남 지역에서 유일하게 여야가 치열하게 격돌하면서 전국의 주목을 받고 있는 순천시 선거구. 후보들의 본격적인 선거운동 개시 시점이 초읽기에 들어가면서 지역 유권자들의 표심은 어느 쪽으로 향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주희입니다. 순천시 선거구의 민중연합당 정호균 후보가 더불어민주당 노관규 후보의 야권연대 제안을 거절했습니다. 정호균 후보는 노관규 후보가 제안한 야권연대 필요성에 대한 주장이 야권연대 정신과 가치에도 맞지 않을 뿐더러 기득권을 연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노 후보의 주장은 야권 연대를 위해 다른 당의 후보들은 그만두라는 의미라고 비난했습니다. 노관규 후보는 오늘 선대본부 출정식에서 여당의 독주를 막고 호남의 자존심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범야권 연대가 필요하다고 제안했습니다. 여수시 을 선거구에 출마한 백무현 후보의 단일화 제안에 대해 김상일 후보와 황필환 후보가 각각 다른 의견을 내놨습니다. 민중연합당 김상일 후보는 오늘 기자회견을 갖고 주승용 의원과 국민의당을 심판해야 한다는 백 후보의 의견에는 동의하지만 기득권 세력인 더불어민주당도 반성해야 한다며 자신에게 힘을 실어줄 것을 주장했습니다. 정의당 황필환 후보는 백 후보의 일방적인 단일화 제안은 거대 정당이 소수 정당을 흡수하려는 것이라며 이를 거부했습니다. 더민주 백무현 후보는 어제 김상일 후보와 황필환 후보에게
국민의당 주승용 후보에 대항하는 후보 단일화를 제안한 바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이 표심을 잡기 위해 지역 공약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상당수 공약이 제목만 거창할 뿐 전혀 새롭지가 않습니다. 김양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광주 전남 후보들이 상생발전 실천 공약을 내놓았습니다. 광주 군공항과 민간공항 이전, 목포 제주 간 해저 고속철 건설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공동공약 제시로 선거 초반 더민주 바람을 일으키겠다는 전략입니다. 하지만 대부분 광주시와 전라남도의 의견 차이가 큰 민감한 문제이고 정부가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는 사업들입니다. 더민주 전남도당이 발표한 전남 공약들도 대부분 전라남도가 중점 사업으로 추진 중이거나 시군 현안과 유사합니다. 발표 내용은 그럴싸하지만 실행 계획에 구체성이 없어 선거용이 아니냐는 비판도 있습니다. 유권자들이 구별하고 싶어하는 어떤 정책적 차이가 정당들에게 존재하는가, 그런 면에서 보면 굉장히 아쉬운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국민의당은 유권자와의 약속인 공약 발표가 더불어민주당보다 뒤처지고 있습니다. 신생 정당이라지만 광주 전남 상생 발전 공약은 물론 전남만의 맞춤형 공약도 아직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19대 광주 전남 지역 국회의원 공약 이행률은 광주는 전국 13위, 전남은 전국에서 가장 낮았습니다. 유권자들이 정당과 후보자 공약에 관심이 없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런 공약이 잘 지켜지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기준으로서 커다란 의미를 갖지 못한다, 이런 것도 첫 번째로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각 당의 공약을 꼼꼼히 살펴보고 참 공약과 허황된 공약을 가리는 것은 유권자들의 몫입니다. MBC 뉴스 김양훈입니다. 제20대 총선의 공식 선거운동이 내일부터 시작됩니다. 선거운동 기간에는 후보자와 선거사무장, 회계 책임자 등은 어깨띠나 소품을 착용하고 선거운동을 할 수 있으며 일반 유권자도 공개된 장소에서 후보자에 대한 지지 호소가 가능합니다. 이에 따라 대부분의 후보들은 오늘까지 선거 캠프 출정식을 갖고 본격적인 선거운동에 돌입하기 위한 준비를 마쳤습니다. 한편 선관위와 경찰 등 관계기관은 24시간 비상체제를 유지하고 불법 선거운동에 대한 감시 활동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4.13 총선의 사전투표가 다음 달 8일부터 이틀간 진행되는 가운데 전남 동부 지역에서는 79개 투표소에서 투표가 가능합니다. 투표소는 각 읍면동 사무소로 여수는 27곳, 순천 24곳, 광양 12곳, 고흥 16곳입니다. 한편 사전투표는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진행되며 신분증만 지참하면 전국 어느 투표소에서나 투표할 수 있습니다. LF 아울렛 광양점의 공사 중단 기간이 길어지고 있습니다. 시와 시민단체 간의 소송이 지연되고 있기 때문인데 광양시도 업체 측도 조바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박광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축구장 11개 면적에 모두 1,000억 원이 투입되는 LF 아울렛 광양점 공사 현장입니다. 지난해 11월 말 법원 판결로 공사가 중단된 것이 벌써 넉 달을 넘어섰습니다. 최근에 잡힌 항소심 1차 심리는 다음 달 21일. 앞으로도 3주 이상 남은 상태여서 총 공사 중단 기간은 최소한 6개월 이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법원 인사철을 맞아 재판부 구성이 변경된 데다 광주고법의 소송 업무 부담이 커 진행이 원활하지 못하기 때문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공사가 중지되고 재개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지속적인 문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도 적극 지금 행정적으로 또 법률 자문을 지원을 통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다 일단 공사 중단 조치를 풀기 위해 추진했던 항고 절차도 역시 본안 소송과 함께 지연되고 있는 상황. 중장비 임대 비용 등으로 한 달에 수십억 원 상당의 비용 손실이 불가피한 업체 측의 조바심이 갈수록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가능한 상반기 내에 공사에 착수해 석 달 안에 큰 공사는 마무리한다는 목표로 사업 계획을 조정하며 소송 절차에 촉각을 기울이는 분위기입니다. 공사가 중단된 뒤 5달 만에야 시작되는 다음 달 항소심이 언제쯤 어떻게 마무리될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박광수입니다. 항만공사의 사내 제한이 활성화되면서 실제 이익 창출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수 광양항만공사는 오늘 보도자료를 통해 최근 사내 제한으로 위반된 소액 사용료 고지제도 개선과 수익 증대 제한으로
연간 4억 5천만 원의 추가 이익을 창출하는 등 성과가 잇따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항만공사는 지난 2011년 연간 30여 건에 불과했던 사내 제한 건수가 지난해에는 300건으로 10배나 늘어나는 등 직원들의 참여 열기 속에 지난해에는 업무 반영 비율도 64%에 이르렀다고 덧붙였습니다. 평소에 좋지 않은 감정이 있던 상대를 우연히 만나 흉기를 휘두른 4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은 지난해 11월 여수의 한 식당에서 평소 사업관계로 감정이 좋지 않은 피해자를 우연히 만나 말다툼을 벌이다 흉기로 찔러 다치게 한 혐의로 46살 김모 씨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김 씨의 범행을 유발한 측면이 강하지만 피해자가 다친 뒤에도 계속 찌른 점으로 볼 때 살인미수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포스코 협력업체의 직원이라며 광양제철소 인근 식당과 상가에서 돈을 뜯어낸 20대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광양경찰서는 자신을 포스코 협력업체 직원이라고 속인 뒤 잠시 돈을 빌려달라며 주변 식당과 상가 17곳에서 300만 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로 26살 이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경찰은 이 씨가 과거 포스코 협력업체 일용직 근로자로 근무한 경험이 있고 주변 영세 상인들이 포스코 관계자들에게 항상 의뢰 위치인 점을 악용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고흥 거금도 햇 양파가 본격적으로 출하되고 있습니다. 고흥군에 따르면 올해 조색 양파 재배 면적은 504헥타르로 총 생산량은 지난해보다 15% 증가한 3만 톤에 이를 것으로 보입니다. 고흥군은 양파 도매 가격이 꾸준히 상승해 20kg당 3만 2천 원 선을 유지하면서 총 소득이 160억 원을 기록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교통질서 확립과 안전문화 확산을 위해 여수 지역 주요 기관 단체들이 공동 대응에 나섰습니다. 여수경찰서와 여수시, 모범운전자회 등 지역 내 30여 개 기관 단체는 오늘 여수시청에서 제2기 안전문화운동 추진 여수시 협의회 출범식을 가진 데 이어 회원 2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거리에서 교통안전 홍보 캠페인을 진행했습니다. 경찰은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음주운전과 신호위반 등 교통법규 위반 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는 한편 시민들을 대상으로 교통안전교육을 확대 시행할 방침입니다. 순천시가 1박 2일 이색적인 버스 정책 투어에 나섰습니다.